자, 우선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 H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뜻이 뭐예요? 엔탈피가 뭐예요? 아, 상태요? 상태는 영어로 state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상태 함수의 한 종류죠. 그러한 엔탈피의 특징은 뭡니까? 상태 함수의 뭐라고? 정도의 수치로 나타나는 거.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정말요? 500원 걸 수 있어요? 500원? 500원도 못 걸어요? 아니 500원도 못 걸 정도로 공부를 했단 말입니까? 진짜 이 사람. 자, 뭐냐? 엔탈피. 자, 원래 영어로 쓰면 이거죠. 엔탈피 변화. 그걸 이제 델타 H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바로 등 앞 조건에서 출입한 열량, 요거를 엔탈피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열량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조건에서 쓰이는 거냐면 바로 등압. 알겠죠? 그럼 이 등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를 뜻하냐면, 바로 이 등압이 뭐 아주 특별하게 조작해 놓은 어떤 실험적 조건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통의 지구 환경에서의 활동을 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현아가 지금 뭐 밥을 먹었어요. 어디서 먹고 있어요? 지구에서 먹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있죠? 어디서요? 지구에서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 수행과제가 있어서 실험실에서 막 실험을 하고 있어요. 실험 어디서 해요? 계속 지구에서 하죠? 살에 들렸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한다고 해도 어떤 시약병을 이렇게 시약장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요걸 어떤 비커 같은 데 이렇게 따라가지고는 막 반응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약장에서 꺼내고 있는 얘도 지금 어디 있어요? 지구에서 있고요. 비커에 따라서 실험을 해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하고 있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꺼내는 모든 과정 동안 얘를 짓누르고 있는 힘은 대기압일 거 아니에요. 대기압 변해 안 변해? 그 꼴랑 한두 시간 사이에는 대기압이 거의 안 변하죠. 그리고 걔를 어떤 다른 용기에 옮겨서 막 가열해서 반응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구의 대기압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밥을 먹어도 지구에서 먹는 거고, 겨우 식사를 하는 한두 시간 사이에도 지구의 대기압은 특별히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그 내도록 지구 일기압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보통의 활동에서의 조건을 등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등압 조건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면 아주 특수한 조건인 거예요? 매우 보편적인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보편적인 보통의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즉, 화학 실험을 해서 열량을 측정했는데 그냥 보통이 지구에서 측정했어 라고 하면 그 열량이 다 뭐가 된다고요? 그게 엔탈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사실 실험을 하는데 물리 실험을 하건 뭐 화학 실험을 하건 생물 실험을 하건 사실 대부분 어디서 하는 거야? 목성에서 하는 거야? 화성에서 하는 거야? 그거 다 지구지. 그러니까 사실은 생물 실험을 하건 물리 실험을 하건 화학 실험을 하건 그냥 지구에서 실험했다, 그때 열량 측정했다 하면 거의 99.9% 그게 다 엔탈피인 거예요. 엔탈피 의미가 바로 저런 거다 라는 걸 끄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되죠? 자, 이때 두 번째
또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 정확하게는 이제 엔탈피 변화인데, 변화 이 말은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엔탈피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로는 엔탈피 변화인데 맨날 변화가 따라붙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를 그냥 엔탈피라고 보통 관습적으로 써요. 알겠죠? 자,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자, 얘를 영어로, 그러니까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델타 H F 노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엔탈피 변화를 델타 H 이렇게 쓴 건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생성을 영어로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생성의 formation F를 아래점자 F로 쓴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때 표준을 요 표시로 쓴 겁니다. 그래서 표준이라는 말을 기호로 저렇게 동그라미로 쓰고 읽을 때는 노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델타 HF 노트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되는데, 저희 의미가 뭐냐? 자, 우선 얘는 1. 표준 조건. 자, 표준 조건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표준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1 순물질 액체 혹은 고체. 순물질의 액체 혹은 고체를 표준 조건이라고 우선 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당 물질 1몰. 해당 물질 1몰. 알겠죠? 이걸 뜻하고요. 그 다음 부분합 기체 혼합물 의 경우 부분합 1기압. 그 다음 용액의 경우 농도 1몰. 그리고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거든요. 이거 더 있는데 그냥 저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야겠죠. 그래서 저런 조건을 아울러서 표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표준 조건에서 뭔가 열량 출입이 일어난 걸 측정했다 라는 말을 싹 줄여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노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생성 반응. 자, 생성 반응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1기압과 25도씨 조건에서 안정하게 나타나는 호돈소 물질로부터 해당 화합물이 합성되는 반응, 요걸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1기압 25도씨는 사실 매우 특별한 조건이에요? 보통의 조건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1기압 25도씨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보통의 조건이거든요. 즉 인간이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조건이에요? 경험 못하는 조건이에요? 인간이 충분히 항상 자주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냥 보통의 상황에서 어떤 물질?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이란 말 알죠? 호돈소 물질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런 반응을 생성 반응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노래를 콕콕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지우개. 저기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줄게요. 에이. 간이 모자르니까 적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이 델타 HF 노트의 이 생성 반응. 자, 저게 생성 반응이고요. 자, 관련해서 간단한 퀴즈. 다음 중 생성 반응은, 자, 그럼 이제 다음 중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바로 자, 요 두 반응. 그리고 해당 화합물이 1몰 합성된다라고 생각합시다. 특별한 양적인 언급이 없으면 해당 물질이 또 1몰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때 다음 중이라고 있으니까 요 반응하고요. 요 반응하고요. 자, 그럼 잘 봐요. 똑같이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H2가 만들어지는 건 똑같죠. 그런데 얘를 합성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어떻게 한 거냐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얘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수용액 중에서 그 유명한 이런 애를 뭐라고 그래? 대표적으로 이런 거 무슨 뭐라고 그래? 이름절, 일음절, 이런 애를 대표적으로 수용액 중에 뭐? 산. 그렇죠. 얘는 염기. 그래서 얘는 물을 만드는데 산염기 중화 반응을 통해 만들 수도 있고, 결국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게 만들어지지만 둘 중에 하나만 생성 반응이겠죠? 누구겠어요? 누가 생성 반응이에요? 바로 요거. 알겠죠?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때 반응물들이 뭐여야 한다고요? 호돈소 물질. 자, H2 호돈소인가요? H2 호돈소인가요? 오케이. O2 호돈소인가요? 근데 여기서는 OH-가 있죠. 이건 호돈소예요, 호돈소 아니에요? 호돈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표준 생성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돈소 물질로부터 해당 물질 1몰이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을 생성 반응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장에 자, 썼어요? 자, 그럼 이때 세 번째 3. 이때 바로 뭐다? 표준 조건에서 진행되는 생성 반응의
열량 변화를 델타 H F 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 반응이라는 게 있고 그게 표준 조건에서 진행이 될 때 그때 열량 변화를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아시겠죠? 자, 썼습니까? 이때 이런 식의 표준 조건의 호돈소 물질의 델타 HF 노트는 언제나 0입니다. 이것도 꼭 하나 알아두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델타 HF 노트 H2 델타 HF 노트 F2 O2 그다음 델타 HF 노트 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0. 알겠죠? 자, H2라고 하면 화합물이에요. 호돈소예요. 호돈소 물질이죠? 이것도 뭐예요? 호돈소죠? 이것도 뭐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모두 다 0이에요.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반응은 항상 0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그냥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그냥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H2 가스의 표준 생성 반응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만약에 H2의 표준 생성 반응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H2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H2가 반응물이란 얘기예요? H2가 생성물이란 얘기예요? 생성물이란 얘기죠. 그러면 화살표 오른쪽에 생성물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만들 수 있는 호돈소 물질 여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H2를 만들 수 있는 수소로 구성되는 일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 뭐야? 그게 수소지. 이게 H2의 표준 생성 반응이에요. 그런데 H2의 표준 생성 반응? 결론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구나. 그러니 델타가 변화를 뜻하죠.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그래서 항상 0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겠죠? 썼죠? 자, 그 다음 지웁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에이. 그 다음 세 번째. 사실은 엄밀하게는 이걸 써주는 것도 좋은데 생략한 상태에서 반응 엔탈피 변화 요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인데 그냥 다 약분 이게 다 그냥 생략해 가지고 그냥 반응 엔탈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반응 엔탈피는 기호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델타 HR 이렇게 씁니다. 엔탈피 변화니까 델타 H라고 쓰고요. 반응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주어진 반응의 열량
주어진 반응의 주어진 반응은 주어진 어떤 반응의 등압 조건에서의 열량 변화입니다. 사실 등압 조건에서의 열량 변화, 그게 바로 엔탈피 변화라고 아까 계속 얘기했죠. 그리고 등압 조건은 무슨 조건? 등압 조건은 아주 보편적 조건, 알겠죠? 그러면 저기 말이 어떤 반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반응이나 어떤이라는 말은 특정이 된 거예요, 사실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거란 얘기죠. 어떤인데 어떤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때도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각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는 모든 반응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외웁시다. 알겠죠? 다짜고짜 외웁시다. 자, 델타 HF는 뭐라고 했었죠?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했죠. 그 표준 생성 엔탈피를 어디서 어디를 빼줍니다. 어디서 어디를 빼줘요. 그럼 어디서 어디를 빼느냐? 자, 이게 델타라는 것이 물리적 정의로 변화를 뜻하죠. 그러면 변화량은 사실 어디서 어디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변화량은 항상 어디서 어디의 차이. 큰 거에서 작은 것이 아니죠. 바로 봐. 나중에서 처음. 이 차이를 변화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리에서도 변화량을 표현을 할 때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고요.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변화량은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 나중 상태의 물질들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생성물이지. 그래서 모든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모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면 그게 그 주어진 반응의 반응 엔탈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증명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만 됐고요. 외워. 알겠죠? 그냥 외워. 아시겠죠? 알겠죠? 자, 오케이, 됐죠. 완전 중요하다, 이거. 완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씹을게요. 씹는다. 자, 그럼 4. 문제를 읽으면 그래서 연소 반응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때 연소의 뜻이 뭐예요? 바로 요거와 반응하는 것을 연소라고 하죠. 연소 영어로.
combustion이라고 합니다. combustion. 그래서 연소 엔탈피 쓸 때 델타 H 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델타 H 연소 이렇게 써도 되고 여하튼. 자, 그럼 저 주어진 연소 반응을 분석을 하는데 누구의 연소 반응식을 생각을 하라고 했냐면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알겠죠? 물론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와 같은 이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사실 순물질입니까? 모두 혼합물입니까? 자연계에는 순물질이 있어 없어? 자연에는 순물질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계는 엄밀한 의미로 모두가 다 혼합물인데 그때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이제 그 혼합물을 분리를 해서 순물질로 억지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사실은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많은 성분들이 섞여 있고 휘발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주 성분들을 이거라고 하자 이런 거죠. 주 성분들을. 그래서 석탄은 탄소 덩어리. 그리고 천연가스는 자 CH4라고 하고 혹시 얘 이름을 메테인. 자 휘발유 얘 어제도 나왔었는데 옥테인. 어제 뭐 할 때 이 얘기 나왔었죠? 내연기관, 알겠죠? 내연기관. 그래서 내연기관 하면서도 휘발유 얘기 나왔었잖아요. 어쨌건. 자, 그러면 저 각각에 대해서 산소와 반응하는 연소 반응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걸 살피면 첫 번째 1, 석탄 해서 얘가 요거랑 반응하는 게 바로 연소 반응이잖아요. 그럼 탄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맹걸어지겠어요? 바로 CO2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요. 델타 H 연소 반응식이에요. 누구의? 요 탄소의 연소 반응식이죠. 그런데 얘는 동시에 뭐이기도 하냐면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이기도 해요. 맞아요? 탄소 입장에서의 연소 반응식이기도 하지만 CO2 입장의 표준 생성 반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CO2를 구성하는 탄소로 구성된 가장 안정한 무슨 물질? 호돈소 물질. CO2를 구성하는 산소의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 뭐야? O2. 그것으로부터 해당 물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의 연소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 녀석의 표준 생성 반응이기도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문제에선 델타 H1으로 나와 있는 거지. 맞죠? 그게 여기서 마이너스 390 kJ/몰인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엔탈피 변화나 이런 열량 변화가 마이너스다. 이건 발열, 흡열 뭐죠? 발열. 엔탈피 표현이 마이너스는 발열. 무슨 뜻이냐면 발열의 뜻은 해당 화합물이 열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열을 내어놓았다는 얘기예요? 해당 화합물이 열을 내어놓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해당 화합물이 열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해당 화합물의 에너지 상태는 증가했겠어요? 감소했겠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감소했겠죠? 감소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즉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만큼 이 반응이라고 하는 이 화학 반응의 에너지 상태는 감소한 거겠죠.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만큼. 그래서 발열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석탄의 반응식이다. 무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석탄을 연소할 때는 어떻게 된다? 석탄 연소시 CO2 1몰
이 생성되고 390kJ의 열이 생성되는구나. 열이 열을 방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냐면 1몰 만들어지고 그 덕에 390kJ/몰의 열이 방출이 된다라고 이 석탄은 분석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 줄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결국 델타 HF 노트 CO2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반응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델타 H2는 사실 뭐겠어요? 누구의 표준 생성 반응이겠어요? H2O겠죠? 이 녀석의 호돈수 물질 수소, 산소로부터 물이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이 델타 H2는 H2O의 표준 생성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누구의 표준 생성 반응이에요? CH4의 표준 생성 반응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델타 H4는 뭐죠? 바로 옥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델타 H1, 2, 3, 4가 사실은 그냥 데이터를 준 게 아니라 연력학적 계산에 유용한 표준 생성 그 엔탈피 단위들을 지금 저렇게 제시를 해 놓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연력학 데이터가 나와 있을 때 이 연력학 데이터들이 저렇게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저렇게 항상 연관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여 자, 두 번째. 아까 석탄 했죠? 두 번째 뭐 해보자고요?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CH4 메테인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죠? 아니야, 여기다 알겠어. 바로 이렇게. 자, 연소는 릭이랑 반응하는 것, O2랑 반응하는 것. 아, 그리고 답안지에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표현을 할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표시를 한다? 상대 표시를 항상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두 개가 반응을 하면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돼요? CO2가 될 것이고요. 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뭐? H2O가 되겠죠. 자, 양변에 질량 보존을 완성해 봅시다. 그러려면 뭐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질량 보존을 해주려면 2 되죠? 저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연가스는 주성분을 메테인이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델타 H 연소 반응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연소 반응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봐봐라. 연소는 그냥 산소랑 반응한다는 뜻이고, 어쨌건 연소 반응도 반응이죠. 그냥 연소 반응도 반응의 한 종류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 뭐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표준 생성 반응 엔탈피들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 했어요?
생성물에서 반응물. 알겠죠? 자, 그럼 생성물 쪽에 누가 있냐면 바로 델타 HF 노트 CO2. 그죠? 그 다음 델타 HF 노트 H2. 그 다음 또 누가 있냐면 델타 HF 노트 CH4. 맞아요? 그 다음 델타 HF 노트 O2. 맞습니까? 그럼 이때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줘라. 알겠죠? 그래서 생성물 전체 엔탈피에서 반응물 전체 표준 생성 반응 엔탈피를 빼줘라. 더해서 빼줘라. 그죠? 더해서 빼줘라. 이때 뭐를 빼먹어서는 안 되냐면 또 요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저 이 2는 어디서 온 거죠? 바로 요 화학양론 계수를 그대로 적용해 줘야 됩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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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바로 물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무슨 관계라서? 비례 관계라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휘발유 1리터 1,500원이라고 합시다. 2리터 얼마입니까? 딱 3,000원 내야 되죠. 더 내도 안 되고 덜 내도 안 되죠. 그런 관계를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저렇게 물질이 더블링이 되면 에너지도 더블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개수를 그대로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데이터들을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데이터를 찾으면 자, 요거 값이 얼마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90. 이거 얼마예요? H2, 마이너스 290. 좀 마이너스 빼먹으면 돼요? 무조건 넣어놔야 돼요? 마이너스 반드시 넣고 계산해야 되겠어요? 저 나와 있는 숫자 표현에 하나라도 내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CH4의 표준 생성 엔탈피 얼마예요? 여기 있네요. 이거 마이너스 75. 그리고 이거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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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입니까? 내가 아까 그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바로 호돈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는 얼마? 0이라고 내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아까 필기한 거 보세요. 필기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을 리가 없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0 알겠어요? 그 사실은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O2를 쓰긴 했지만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예 그냥 쓸 때부터 안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0이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개념적으로 어디서 어디를 뺀다?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는데 어디가 됐건 이렇게 반응물 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돈소 물질이 있으면 아예 그냥 0으로 생각하고 안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이게 있는 건데 그게 0이어서 안 나타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요? 뭐네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쭈룩쭈룩 계산을 하면 값이 뭐가 나오는요? 마이너스 895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895 단위는 다 kJ몰이니까 뭐 이게 kJ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쟤를 쭉쭉쭉 계산하면 마이너스 895 kJ몰이 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천연가스를 불에 태우면 CO2 1몰이 자, CO2가 지금 몇 몰이 만들어졌어요? 보시다시피 1몰이 생성될 때 895 kJ의 열이 방출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됐죠? 엔탈피에서 부호는 흡수냐 방출이냐. 네, 흡수냐 방출이냐의 뜻이니까 방출의 표시를 부호 뭐로 쓴 거예요? 방출의 표시를 부호 마이너스라고 썼으니까 방출이라는 말을 썼으면 크기만 표현해도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휘발유. 식 조작하는 게 아니고 식을 조작하다니? 식을 변형해줘. 보통은 어떻게 풀었냐면요. 막 위에 거 아래 거 막 더해가지고 막 찾았죠. 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 그런 걸 헬스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주먹만 낼 수 있어. 만약에 가위바위보는 무조건 내가 주먹만 낼 수 있어. 그러면 승률이 높아 낮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주먹, 바위, 가위 이걸 다 낼 수 있어야 내가 상황에 따라 맞게 내가지고는 그거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 정의를 활용하는 것과 더하기 빼기에서 헬스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 당연히 둘의 답은 같아야 되겠어? 다르겠어? 무조건 똑같지. 다르면 학문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방법과 헬스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 둘 다 아는 게 유리하겠어? 하나만 아는 게 유리하겠어? 뭔 말인지 알겠죠? 가위바위보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구성이 너무 쉬워서 그냥 눈으로 쓱 봤더니 직관적으로 이거 더하면 되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헬스의 법칙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헬스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딱 보면 이 더하기 이게 어지럽잖아. 뭐가 많고. 그럴 때는 정의를 활용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한 방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알아두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자기는 헬스의 법칙으로 풀려고 하던데 해보니까 어때 헬스의 법칙이? 이 경우 약간 아리까리하죠. 오히려 정신없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정의를 따라 푸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휘발유. 휘발유를 뭐로 잡기로 했냐면 탄소 8개, 수소 18개 얘로 잡기로 하였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역시나 누구랑 반응? 산소랑 반응. 그게 연소잖아요?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져? 일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뭐 딱 8개 만들어질 거고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무르가 만들어지겠죠. 그 무르가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9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질량 보존을 생각을 하면 산소는 몇 개가 필요하고요? 2분의 25개가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도 뭘 해보자? 델타 H 연소 반응 엔탈피 변화겠죠. 반응. 이기에 요 휘발유에. 알겠죠? 걔는 왜 반응이죠? 다시요. 뭐라고요? 왜 반응 엔탈피를 좌변에 쓰는 거죠? 연소하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연소 반응도 반응의 한 형태니까 연소 반응 엔탈피도 그냥 반응 엔탈피 구하듯 구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 오른쪽에 쓴 건 공식에 넣는 오른쪽에 쓴 공식이 어때? 이게 무슨 말이죠? 데이터 생성 엔탈피에서 뺀 거 그냥 정의 활용해서 대입하면
다시 뭐라고? 정의를 그냥 어. 가지고. 네, 정의를 가지고 그 정의에 맞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사실은 아주 일관적인 풀인 거죠. 그럼 여기서도 어디가 생성물이고 어디가 반응물이에요? 이쪽이 생성물이고 이쪽이 반응물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8 델타 HF CO2 더하기 9 델타 HF H2O 묶은 다음에 자 더하기 빼기 뭐야? 더하기 빼기 빼기 델타 HF 노트 휘발유 하면 끝인 거예요. 이때 누구는 지금 생략한 거예요? 얘는 생략한 거예요. 왜? 해보나 마나 0일 테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이거 얼마였죠?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390. 이거 얼마죠? 똑같잖아. 마이너스 290. 이거 얼마죠? 얘만 여기에서 새로운 데이터 마이너스 250이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후루룩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480kJ/몰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CO2 지금 주어진 반응은 CO2가 몇 몰이 만들어져요? 무려 8몰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8몰이 생성될 때 얼마의 열이 방출해요? 5480kJ의 열이 외부로 방출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당연히 얘를 1몰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나누기 8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480 나누기 8 하면 얼마 나와요? 685인가 그렇더라고요. 685kJ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즘 지구온난화가 문제고 환경오염이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연력학 계산 문제는 이렇게 에너지를 계산해 보라도 중요한데 문제의 관점이 사실은 에너지보다는 어디에 있냐면 CO2에 있다고. 지금 CO2. 그래서 석탄을 연소하면 CO2 1몰이 만들어질 때 390이라고 했죠. 그런데 천연가스는 1몰 연소를 할 때 CO2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연소할 때는 CO2 1몰이 만들어질 때 895가 나오는 거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CO2 1몰이 만들어질 때 685kJ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O2 생성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반응은 뭐예요? 바로 천연가스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똑같이 오염이 된다. 우리 지구를 똑같이 오염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열량이 나오는 게 천연가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휘발유보다는 천연가스가 환경오염에 좀 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경우 그나마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게 천연가스다라고 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많이 나올수록 영양 정보가 적은. 그렇죠. 아니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봐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바로 895분의 1 킬로줄이 다시. 그럼 얘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895 몰의 CO2가 생성되는 거죠. 뭐당 1kJ의 열 방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인간이 1kJ의 열을 얻는데 그때 천연가스는 895분의 1몰의 CO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휘발유는 685분의 1몰의 CO2가 생성되는 거예요. 뭐 할 때? 1kJ의 열이 발생할 때. 그러면 똑같은 열을 얻을 때 CO2가 어디서 가장 적게 만들어지냐고요. 이거요. 그게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나마 환경 오염을 덜 하는 게 누구다? 천연가스다 라고 답을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겠죠? 오케이. 자.